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 이상 떨어졌고 루시드 9%, 리비안도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25% 하락한 197.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2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저가 모델의 주문을 그만 받는다는 소식이 전기차 업종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6만 1,000달러짜리 저가형 사이버트럭의 주문 접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이버트럭만 주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이버트럭의 수요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이버트럭은 그동안 수년 동안 생산이 연기됐다가 2023년 11월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수요 부족으로 저가 모델 주문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가운데 애플과 메타를 추천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이 경기 침체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지난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낮은 실업률, 구인 공고,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강력한 국내 총생산 성장 등의 경제 지표를 근거로 미국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술주 부문 전반과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번 조정의 바닥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수익 흐름과 성장 전망을 재평가하는 9월경에 시장 저점이 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애플과 메타를 두드러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현재 실질적인 AI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플과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메타를 이 두 회사만이 실제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초과 달성했고 4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분기별 EPS에서 성장세를 보이지 않은 구글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여타 대형 기술주와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아마존은 부진한 실적 예상치를 발표한 후 주가가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연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일스는 애플이 내년에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AI 지원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입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아이폰 매출 성장은 미미했다면서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내년에는 사람들이 AI 지원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의 두 자릿수로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일스의 예측대로라면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의 실적은 팬데믹 관련 재택근무 등 봉쇄로 2021년에 33%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판매 증가세가 경기 침체 환경에서도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년간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을 해온 소비자들의 억눌린 수요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메타를 보면 나일스는 특히 메타의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회사가 핵심 사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타는 AI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사가 컨텐츠 추천과 타겟 광고를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강력한 재무 실적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AI 투자를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다른 기술 대기업들과는 달리
메타가 성공적으로 AI를 플랫폼에 통합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애플은 AI를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추천하고 사용자가 정말로 보고 싶어할 것 같은 광고를 보여주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애플이 매출 및 EPS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고 AI 투자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실적 예상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략과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따른 잠재적인 광고 매출은 메타를 유리한 위치에 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경제전문지 포천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 애플 주가 상승으로 상당한 차익을 거둔 데다가 기업 가치가 고평가 구간에 진입한 시점에서 지분을 대거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포천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애플 주식의 투자 심리가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서 상반기에만 애플 주식 5억 1천만 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애플 지분 가운데 약 반 이상을 드러낸 셈입니다. 포천은 이러한 주식 매도가 워런 버핏의 성공적 투자 전략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평가합니다. 애플 지분을 매수한 뒤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 타이밍이 모두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애플 주식은 한때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주식 자산 가치의 약 41%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버핏 회장은 최근 연례 주주총회에서 애플이 코카콜라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다른 대표적 장기 투자 종목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 투자 성과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다른 투자 대상을 찾는 일이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지분을 매각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수년 전에 애플과 같이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버핏 회장이 애플 주식 매도를 결정한 배경은 주로 고평가로 꼽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할 때 애플 주가 수익률은 16배에 그쳤다고 분석합니다. 대규모 주식 매각이 본격화됐을 때는 그거의 2배, 32배로 2배 수준에 이릅니다. 애플은 지난 수년 동안 아이폰 등의 주력 상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주가도 이에 맞춰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성장 속도를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버핏 회장의 주식 매각 결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의 애플 주식 매각보다 우수한 고점 매도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그의 생애 역사상 가장 성공적 투자로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지분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인 만큼 버핏 회장이 애플 주식의 중장기 상승 전망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습니다.